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뭔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것 같기도 하죠. 네, 이 시간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행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30일간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미국과 추가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0일간 임시 휴전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고위급 회담 후에 공동 성명을 통해서 합의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사람을 보내서 중동 특사 스티븐 위트코프라는 특사를 보내서 3월 13일 휴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갔습니다. 페스코프 크레므린 대변인도 미국 협상단이 러시아에 왔다고 전했고요. 아마도 정보 전달 차원의 임무를 띠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도 서명하기로 합의했고요. 무기 지원도 다시 재개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보면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유감을 표시했고요. 미국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충격 요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먹혀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10일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주, 쿠르스크주, 브리안스크주 등지에 대규모 드론 군단을 날리면서 주변 정유 시설을 두드렸습니다. 러시아 역시 미사일 드론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30일간 휴전은 상당한 진전으로 보인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측 다 전쟁으로 지금 지쳐 있으면서도 휴전을 한다니 휴전을 앞두고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쪽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금년간에 푸틴과도 소통을 추진하겠다. 러시아도 빨리 호응해라. 이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탱고를 추자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농담조의 말도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으로 초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독자 행보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도 30일간 휴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가 호응해야 한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종전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외신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영국 스타머 총리 중심의 4가지 합의를 가지고 유럽에서는 의지의 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성체를 결성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국제관계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딸랑이라고 하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하고 협의를 합니다. 크레므린궁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심을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휴전 아이디어 자체는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직접 통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쿠르스크는 최근 며칠 사이에 러시아 북한 연합군이 이룩한 전과가 크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상당한 지역을 탈환했죠. 보급기지인 수다라는 도시를 점령했고요.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부인을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정보 공유 단절 조치가 있자 그 틈새를 노리고 잠깐 사이에 러시아가 큰 성과를 올리는 전투가 쿠스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재미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푸틴으로서는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의 심기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 지금의 휴전안을 받으면 손해는 손해인데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쿠르스크의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30일간 휴전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유리한 제안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30일 휴전 기간을 이용해 병력과 무기를 보강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죠. 현재 전선의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다 탈환할 수 있을 게 아니냐. 푸틴의 생각입니다. 최근 파병한 북한군을 앞세운 가열찬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고 있는 시점인데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든 버틴다. 어떻게 해서든지 쿠르스크를 장악하는 상황에서 협상 카드를 활용할 것이다. 그런 신념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럼프의 눈치를 보는 푸틴인데요. 트럼프의 제안을 푸틴이 듣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평입니다. 러시아 내부가 전쟁으로 말이 아니죠. 전쟁으로 인한 피해도 그렇고 러시아 민심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경에 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막대한 타격이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운을 뗐는데요. 이런 기회를 놓치긴 싫고 그러니 트럼프의 심기를 살피면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반면에 푸틴이 전에 없던 돌발 행보도 눈에 띕니다. 미국이 3월 11일 이 30일간의 휴전안을 푸틴 대통령에게 내민 지 하루 만에 푸틴은 늘 입고 있던 신사복 넥타이 대신 녹색 군복을 입고 쿠르스크 군 지휘소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쿠르스크에 들어온 적을 완전히 격퇴하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정황상으로 봐서 푸틴의 이런 행보가 쿠르스크주 전체를 되찾기 전엔 휴전에 나서지 않겠다는 그런 간접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말 대신 군복으로 말해준다고나 할까요? 푸틴의 속내가 상당히 결연해 보입니다. 쿠르스크 탈환은 나의 자존심이다 이거겠죠. 푸틴은 아마 회담을 끌 심산인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적대행위 교전의 중단 명령은 누가 내리는 것일까? 2000km나 되는 전선에서 벌어질 휴전협정 위반은 누가 감독할 것인가? 그러면서 푸틴은 러시아군은 지상전 상황을 고려하면서 분쟁 종식을 위한 다음 조치를 협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일간 휴전만으로는 러시아가 원하는 종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현재 휴전안이 고려하지 못한 여러 쟁점과 변수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이런 너절한 협상 카드를 미리 내보이면서 결국 휴전 논의의 자체를 장기화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죠. 휴전에 찬성을 하지만 휴전 기간을 마냥 늘어뜨리겠다는 그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푸틴의 협상 전략은 뻔합니다. 국제문제 전문가 타티아나 스타노바야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은 확실하게 예 그리고 아니요 이런 대답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예상했던 푸틴의 협상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모를 턱이 없죠. 푸틴 대통령이 예라고 답하자니 쿠르스크 탈환을 포기할 것 같고 아니요라고 하자니 그렇지 않아도 허약해진 러시아 경제에 지금 고대하고 희망 섞인 서방 제재 압박 해제라는 찬스가 왔는데 이것이 물 건너가면 안 된다.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질질 끄는 그런 스탠스를 보인다는 겁니다. 네, 다음 종전 협상 기간에 전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쿠르스크 전선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고 양측의 사상자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푸틴이 군복까지 입고 나타났으니 밀어붙일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북한군 희생자가 증가할 게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최근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쿠르스크 대공세를 반박하면서 우리 군대는 쿠르스크에서 적의 공격을 8차례 방어했다. 러시아와 북한 연합군의 강화된 압박에도 우리는 쿠르스크 방어를 계속할 것이다. 끝까지 사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지난해 8월 이후 러시아가 쿠르스크에서 5만 5천 명가량의 군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 2만 2천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다음에 현재 짐작해 볼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러시아 압박 카드는 또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현재 30일간 휴전하는 러시아에는 아무 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네, 러시아인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부정적 견해를 전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신호를 받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 희망적이지만 완전하진 않다. 일단 푸틴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여기서요, 아일랜드 총리가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무슨 수단이 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에게 매우 나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최종적 압박수단.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목해 볼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오벌 오피스 파국으로 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상당히 오랜 기간 단절할 것 같았는데 곧바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재개하게 되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재개하면 한마디로 푸틴이 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뒷걸음질만 치고 러시아에게 유리하게만 되어간다면 푸틴이 평화협상에 응할 리가 없겠죠. 푸틴 대통령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하게 되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리한 입장이 됐는데 왜 지금 종전 협상에 응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지원해서 어느 정도 러시아가 더 이상 유리한 정황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설 때 협상 테이블에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균형추로서 작용한다. 협상 레버리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입니다.